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또 그 일상에서 얼마나 바쁜지, 거기다가 제가 이제 스스로가 뭔가 실력이 부족하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목표는 항상 이제 정해놓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의 그 동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항상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외모가 1순위야. 어떤 사람은 또 경제력이 1순위야. 또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다 이제 틀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지지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모두 다 그런 환경도 대단히 틀렸겠죠. 어떤 분은 아마도 저분이 공정하게 한다니까 공정하겠지 생각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은행일치를 하니까 항상 은행일치를 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복지 정책을 잘 하니까 복지 정책을 잘 할 거야 이렇게 다 이제 그분을 완전 지지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밀었던 그 마음이 다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틀리니까요. 예.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그걸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복지 정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서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그분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막 그분이 저 말 해놓고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제 복지 정책을 잘 하면 국민들이 지금 막 그 내가 제일 이제 그 무서웠던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계속 연탄불을 피우고 어떤 이제 젊은 청년하고 막 이렇게 네 명이 있잖아요. 차를 몰고 어디 펜션에서 죽었다. 이런 뉴스를 막 계속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것도 미국에서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뿐인 거라 너무 우울한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은 너무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맨 끝으로 갔을 때 이 세상에 아무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결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막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너무 비참할 때 나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고 나를 열받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팍 폭력으로 나가서 뭐 조직 폭력배가 된다거나 막 그죠?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밧줄 매달고 있잖아요. 노래 틀어놓고 막 창문 닫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팍 가위로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루 아침에 그렇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생각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했던 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감 막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분이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사회를 그저 조금 더 좋은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저를 이제 실망시킨 부분이 없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크게 보면 우리 정치가와 우리 정치가와 나 이래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20대 커플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20대 때는 삶의 경험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습관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깊은 바다에 바위가 하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바위가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완전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저 깊은 바다에 바위가 이렇게 나와 5, 6도 바위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깊을까? 그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바위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알아봐야겠다. 왜냐면은 그래도 뭐 70년 정도는 기본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중요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이런 문화가 돼 있는 게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보이는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있잖아요. 그 이면에 대해서 바위가 이렇게 떠 있으려면 밑에 이게 바위 밑에도 이 물 밑에도 바위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정의롭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죠? 또 좀 지적이고 좀 사람이 인간으로서 있잖아요. 국민들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자기 얼굴만 맨날 프로포폴 맞고 뭐 예쁘게 하고 머리 막 1시간 2시간 남은 죽든가 말든가 아니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탄핵까지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 전체의 집단적으로 그 보이는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다. 예. 그래서 나라의 불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엄청 이제 정치가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 정치꾼이냐를 놓고 매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자를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로 딱 스스로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뭐 파파이에 나가서 하는 말은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나는 어디다가 봤냐 하면은요. 이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복지에다 맞춘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을 지지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완전히 진짜 막 소름이 짝짝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까지 너무너무 있잖아요. 과학적이고 예. 멋있게 탁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말만 저리 할까 싶어가지고 말만 그리 하면 난 또 완전히 박근혜한테 당하듯이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만 저리 할까 아니면 과연 저걸 지킬까 그걸 갖고 이제 깊은 연구에 나름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파파이스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도 결국은 자기가 이제 도구로서 쓰임새를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이제 서로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을 그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깊은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좀 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무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재명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이제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습이 되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박근혜나 아니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던 어떤 슬픈 비극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까봐 난 두려웠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완전히 그냥 불행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불공평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그게 두려웠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나는 그 박근혜밖에 안 될까봐 무서웠는데, 박근혜하고는 훨씬 비교될 만큼 좋은 사람을 갖다 쓰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걱정을 한시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운동권 안에서 했던 것 중에서, 그 안에서 문제거리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 이 일제시 잔재, 이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인사 정책이 마음에 드니까
왜냐면은 저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공부 모임에서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계속 그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상조라는 사람을 그냥 들러리로 있잖아요. 문재인이 갔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지 놓고 삼성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을 싫어했죠. 문재인은 저기서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말도 계속 바꾸니까. 그랬는데 김상조라는 사람을 완전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분이 공정한 세상을 위한 분이 맞구나. 왜 사람들이 문재인을 그래도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지지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마음에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상으로 좀 빨리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뭐 황교안 아니면은 뭐 조윤선 이런 사람들 그 청문할 때 보면은 그 터무니없는 있잖아요. 인격체에다가 완전 프로필에다가 좀 개판이잖아요. 그 사람들 인간성 하며. 근데 그런 사람들 와뭐 있잖아요. 뭐 대통령 그 대행한다고 시계 찍어가고 끼고 다니고 있잖아요. 황교안 그 사람 진짜 더러운 인간이 그 인간. 뭐 그런 인간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조윤선 그 진짜 바보죠. 그런 사람 통과되는 걸 보면서 나는 완전히 진짜 막 경악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전입을 하고 재산세를 누락을 했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나라의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를 완전 이노선트, 완전 순결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든, 우리가 그건 너무 정말 힘들다. 그런 장관을 뽑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새누리 그 인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이나 조윤선 같은 사람 뽑아라 이 얘기인 거죠. 그거는 이 후퇴도 그런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강경화라는 분은 그래도 미국에서 인정받고 외교라는 것을 잘할 사람으로서 언어가 확실하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 유엔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 나다니면서 협상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한 옛날을 봤어요. 옛날 비디오던데 옛날 화면 보니까 그분이 뭐 이제 슈와이츠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했고 그런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 그런 사람을 이제 막 그냥 일부러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힘들게 한국당하고 싸우는 거 보면서 난 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종환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 그래 문제가 많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봤어요. 대부분 청문회가 지겹고 재미없는데 도종환은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이 문학도 출신이라 그런가. 그 사람의 표정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질문을 하는 자한당 사람들이 너무 저질이니까 이 사람 기가 차가지고 웃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웃겠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 1,7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시골에 시도 쓰고 하려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별장이다 뭐다 막 완전 불법이다 막 긁고 넘어지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짓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되나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비교 없이 무조건 5대 원칙에 어긋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어거지 막 떼거지 하는데 나는 막 정말로 그 당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당은 소멸해야 될 당이고 존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이재명 시장님의 말에 나는 동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문재인이 지금 참 잘한다 내가 저렇게 했겠다 하는 그 말을 나는 사실은 신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정책은 그래요. 그리고 기득권이 이번에 이제 사실 이재명 시장님을 조중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벌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완전 그 뉴스에서 내려버렸잖아요.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왜냐면은 무서웠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스탠스를 어떻게 취했냐면은 나중에 내가 다 재벌도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사실 만약에 드러나고 조중동에서 공평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님이 떴겠죠. 하지만 숨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쌍욕만 가지고 완전히 오픈시켜버리고 그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 언론의 현실을 이제 문재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태평양에 배를 띄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은 나는 그런 거를 못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도구가 되어서 강경화를 이제 임명을 하고 또 김상조도 임명을 하는 그걸 보면서 어차피 자기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거를 무한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서울시장님이 되면은 성남시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정책을 그죠 서울에 가서도 하면은 또 얼마나 많은 거기 있는 서울 시민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 효과가 돌아갈까 그러면 그만큼 많이 있잖아요. 불행이 줄어들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장님 하는 말 하는 하나하나에 실은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100% 어떤 나처럼 내가 어떤 결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하고 할 때 순결한 어떤 여인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만 그럼 그 여자는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의 순결한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좋아하네. 근데 이 여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내가 순결한 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훨씬 더 불행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말 잘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보이는 부분이 순수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똑같이 순수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저는 그런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 보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 때 가졌던 그 정의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흑도 백도 그죠? 그레이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나는 100만 끌어안을 거야.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은 도구가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흑도 백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하셨든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지하셨던 분들은 실은 너무너무 이제 순결할 만큼 깨끗한 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서울시장님도 될 수가 없고 대통령도 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 정책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다쳤다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보이는 부분 사랑했던 부분이 좀 다르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그것도 실망스러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전부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불행해지면 우리 많은 사람들도 불행해진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재명 시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조금 매운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정치하는 곳에는 많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을 얘기를 꼭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제가 일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걸 열심히 하고 또 어느 날 나타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